탁 트인 넓은 도로에 마천루를 연상케 하는 초고층 아파트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 백화점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심 상가에는 임대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따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함께 확인하러 가보이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은 동탄의 초역세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동탄의 심장부 롯데백화점 및 철도 GTX A 노선과 SRT까지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이 되시겠습니다. 주변에 아까 보셨듯이 마천루를 연상케 하는 높은 아파트들도 즐비한데요. 과연 이런 곳에 임대 문구가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걷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임대 문구가 1층에 보이는데요. 자, 이런 핵심 상권에도 이렇게 임대 문구가 보입니다. 자, 임대 문구가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500원은 여러분들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핵심 상권에도 임대 문구가 보이는데 정말 지방에 갓 건설한 신규 건설하는 그런 상권에도 보나마나 안 가봐도 비디오처럼 이렇게 임대 문구가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 인구수는 23년 12월 말 기준 했을 때 100만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제가 최근 인터넷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4년 12월 기준으로 97만 명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수치가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100만 명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살짝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인구가 일시적으로 100만 명 이하로 됐다고 해서 다시 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 화성시 중에서도 이곳 동탄 신도시의 경우 인구수가 약 40만 명을 육박하는데요. 화성시 인구의 42.3%를 차지하니 인구수로만 보면 화성시에서 지분이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임대 문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동탄 신도시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핫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도 임대 문구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보면 어찌되었든 상가 숫자가 수요를 초과하여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역세권이다 보니 임대료가 많이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장사가 잘 안 돼서 임차인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그런 점 때문에 저런 임대 문구가 붙어도 결국 그 임차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가 공급 과잉은 사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새로 짓는 신규 상권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화성시와 동탄시 간에는 현재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화성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동탄 신도시를 화성시는 당연히 그대로 화성시 소속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반면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 인구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동탄 신도시에는 구청이 없어서 주민들이 출장소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동탄시로 따로 분리하여 동탄시로 승격시키자는 분시론과 동탄구청을 설립하자는 분구론을 요구하는 주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이전 총선에서 분시론이 공약으로 내걸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 저 멀리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이 요즘 새로 짓는 것, 그리고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보면 대부분 층수가 20층 이상 되는 것들이 좀 많고, 대부분 10층 후반대 내지는 20층 이상 되는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곳도 아직은 공터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도 이제 향후에 아마 건물을 또 짓겠죠. 자, 그런데 현재도 지금 공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었을 때 임대가 다 되리라는 사실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을 이야기할 때 동탄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동탄 신도시에는 상당수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또 지역 내 총 생산도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91조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도 이렇게 임대문구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 화성 동탄보다 재정자립도 여건이 좋지 못한 곳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 동탄 신도시의 인구수 변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평택 공장 건설과 더불어 평택시 쪽에도 아파트와 상가가 과잉으로 공급되어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마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그 평택시 쪽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임대문구가 잔뜩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렸던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개발이 되면 동탄에 거주하는 인구의 일정 부분이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동탄 신도시에서도 4년 정도 아파트 거주를 했었는데요. 제가 거주하면서 다소 불편했던 점은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조금 약하다는 점과 카카오 택시 등 호출 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면 30분이면 될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1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좀 제법 있었던 걸로 그때 기억이 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동탄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호출 택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불러도 코를 잡는 기사분들이 없어서 한참 애를 먹었던 기억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좀 더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려면 아마 이런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좀 강화해주고 호출택시 등을 이용할 때 좀 더 콜이 잘 잡힐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 좀 증대가 되고, 또한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도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공실로 비어있는 상가도 새 주인을 맞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점심 한 12시가 살짝 넘은 시간인데, 지금 거리에 보시면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날이 살짝 그늘은 쌀쌀하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우측에도 이렇게 임대 문구를 또 쉽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간간히 보이기는 하지만 막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막 붐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외식을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뭐 연인이 같이 다닌다거나 가족 단위로 같이 다닌다거나, 자,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우측에도 보시면 임대 문구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다 이거 지을 때는 돈이 참 금 같은 돈이 다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놀고 있는 상가를 보면 저도 영상을 찍는 입장이지만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초역세권 중심거리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 봤는데요. 이곳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못 와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다른 지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임대 문구가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거리 모습을 조금 더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